안녕하세요, 유닛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카메라 프로퍼티스에 대해 알아보고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쉬에 대해 알아보고 마찬가지로 스크롤 포트폴리오 영상에서 메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쉬는 3D 모델의 기본 구성 요소로 다양한 형태와 속성을 가집니다. 폴리곤, 삼각형으로 구성되며 텍스처, 재질 및 렌더링 설정을 통해 시각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우측 사진에서 이 토끼를 보시면 이 토끼가 삼각형, 여러 개의 삼각형 이렇게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귀 부분은 사다리꼴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삼각형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옆에 가면 조금 더 세분화된 삼각형, 그리고 더 많아진 삼각형, 훨씬 더 많아진 삼각형,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정교하게 삼각형을 개수를 늘려가면서 더 곡선에 가까운 쉐입을 만들어 놓는데요. 이거를 로우 폴리곤, 이거를 하이 폴리곤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웹젤 인터랙션 포트폴리오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이 깃헙, 예전에 한번 영상 만들어 놨었는데 카드로 등록을 해 놓겠습니다. 그걸 타고 들어가셔서 깃헙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했었던 마우스 스크롤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후반부에 그 포트폴리오에서 메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메쉬 빌더를 통해 기본 도형이라고 일컫는 도형들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Create Sphere, Create Box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Create 뒤에 메쉬 타입이 들어가고 파라미터로는 이름, 여기까지는 필수적이고 그 뒤에는 옵셔널 파라미터인 옵션스와 씬이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바빌론 닥스에서 피처스 딥 다이브의 메쉬 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소드, 액세서와 같이 있지만 편의상 프로퍼티스라고 하고 영상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최신 버전인 7.3.1 기준으로 프로퍼티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너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vertices는 메쉬를 구성하는 정점의 수입니다. faces는 메쉬를 이루는 면, 폴리곤의 수이고 submeshes는 하위 메쉬의 수입니다. parent는 메쉬의 부모 개체를 나타내고 is enabled는 메쉬가 활성화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is pickup은 메쉬가 선택 가능한지 여부, 즉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액티브 머터리얼은 현재 메쉬에 활성화된 재질입니다. 트랜스폼스,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스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지션은 메쉬의 3개의 좌표계에서의 위치이고 로테이션은 메쉬의 회전, 스케일링은 메쉬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비지빌리티는 메쉬의 가시성을 나타내며 0, 투명부터 1, 불투명까지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알파 인덱스는 투명한 메쉬를 정렬할 때 사용하는 값이고 receive shadows는 메쉬가 그림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렌더링 그룹 id는 렌더링 그룹을 지정하여 그려줄 순서를 정할 때 사용하고 레이어 마스크는 메쉬가 속한 레이어를 비트 마스크로 표현한 값입니다. 우측에서 보시면 이렇게 0x, 0fff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비트 마스크입니다. 카운트는 말 그대로 메쉬가 보유한 애니메이션 개수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컬리전스는 메쉬가 충돌 감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고 오클루전 타입은 메쉬의 오클루전 타입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오클루전은 특정 조건에서 메쉬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나타냅니다. 리트라이 카운트는 오클루전 계산을 재시도하는 횟수입니다.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는 이 수치는 무한 반복해서 계속 재시도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고리즘은 사용할 오클루전 계산 알고리즘의 종류를 나타내고
enable은 엣지 렌더링은 메쉬의 가장자리 렌더링입니다. 이 하위에 enable은 가장자리 렌더링을 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내고 엣지 width는 가장자리의 너비, 엣지 컬러는 가장자리의 색상을 결정합니다. 기본으로 빨간색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버레이 관련돼서는 렌더 오버레이가 있는데 메쉬 위에 오버레이 렌더링을 활성화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오버레이 컬러는 마찬가지로 오버레이의 색상입니다. 렌더 아웃라인은 메쉬의 외곽선을 렌더링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아웃라인 컬러는 외곽선의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금 나오는 이 렌더 아웃라인과 이전의 엣지 렌더링 요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디스플레이 노멀스 이거는 정점의 노멀 벡터를 디스플레이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디스플레이 버텍스 컬러스는 각 정점에 설정된 색상을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렌더 버텍스 노멀스는 정점 노멀을 렌더링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렌더 와이어프레임 오버 메쉬는 메쉬 위에 와이어프레임을 렌더링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여기 디버그는 진짜 말 그대로 디버깅을 위한 용도로 자주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노멀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때 혹은 와이어프레임을 보고 싶을 때는 이쪽에서 이 항목들을 토글을 켜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 다음으로 메타데이터 관련된 내용인데 property type은 메쉬에 연결된 메타데이터의 유형입니다. 이 부분은 밑에 이 빈칸을 채우면 알아서 이제 널이면 널이고 이게 뭐 오브젝트 형태면 오브젝트 이런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prevent object corruption은 메쉬의 객체 데이터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플래그이고 pretty.json은 메쉬의 메타데이터를 가독성이 좋은 JSON 형식으로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엣지 렌더링과 렌더 아웃라인의 차이를 설명드리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작성해봤는데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편에 있는 도형들은 엣지 렌더링, 오른편에 있는 도형들은 렌더 아웃라인입니다. 우선 엣지 렌더링은 메쉬의 모든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렌더링을 하는 기능입니다. 즉, 메쉬를 구성하는 각 폴리곤의 가장자리를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와이어프레임과 유사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가운데 있는 토루스 넛하고 맨 앞에 있는 스피어는 나오다 만 것도 있고 얘는 아예 안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엣지 렌더링의 옵션으로 받는 파라미터인 입실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입실론이 디폴트가 아마 0.9 정도 될 거예요. 0.98? 네. 근데 이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최대치가 1인데 맥시멈을 1 가까이 넣어줘야 조금 그려지는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이 스피어에도 마찬가지로 입실론을 1로 해서 넣어보고 재생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이게 전체의 윤곽선이 딱 매끄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와이어프레임 보듯이 이렇게 나와서 조금 이제 실제로 활용하기는 약간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반면에 아웃라인은 메쉬의 외곽선만을 강조하는 기능입니다. 이는 메쉬의 실루엣을 따라서 외곽선을 생성하며 메쉬의 형태를 더욱 돋보이게 할 때 사용됩니다. 특히 약간 메쉬가 선택되었을 때 강조하는 느낌으로 말이죠. 근데 얘도 완벽한 거는 아니에요. 지금 스피어 같은 경우엔 되게 잘 나오고 있고 토루스 넛도 잘 나오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쪽 그리고 여기 이게 서로 앞뒤가 겹쳐 있는 순간 외곽선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겹쳐 있는 이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 놓은 부분들은 따로 표시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거는 이제 조절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코너에 공간 붕 뜬 거 보이시나요? 두께가 두꺼워지면 질수록 이 공간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경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도 제가 옵셔널 파라미터로 width를 집어넣고 있거든요. 박스에 width를 뭐 0.0이니까 2배 0.04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아까 보신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죠, 공간이. 심지어 옆에서 보면 붕 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 또 이 아웃라인이 그려질 때도 있고 그려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지금 이 큐브 옆에 있는 엣지 렌더링 한 거랑 박스를 비교해 보시면 각 모서리마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면 좋은데 그거는 또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방식이 다르고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외에 하이라이트 레이어라는 이펙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아웃라인을 표시할 수도 있는데 잠깐 빠르게 작성을 해볼까요? 하이라이트 레이어 이름은 뭐 HL로 하고 씬에 넣어줄 거고 옵셔널 파라미터로 스트로크는 true로 메인 텍스처 레시오를 1로 하고 블러를 꺼서 원래 말 그대로 하이라이트 하기 위한 용으로 만들어진 기능인데 블러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블러를 좀 알맞게 조절해서 이거를 아웃라인처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널 글로우를 false로 주고 하이라이트 레이어에 메쉬를 더해줍니다. 토르스넛으로 해볼까요? 하고 플러스 3에 0.1.0 네. 이거를 지금 하이라이트 레이어로 교체할 겁니다. 네. 근데 와이어 프레임 넣어줬던 요거 옵셔널을 빼야겠네요. 네.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 레이어가 추가가 된 건데 인스펙터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게 이펙트 레이어스에 제가 추가했던 H의 하이라이트 레이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확인해 보시면 지금 얘랑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이 아웃라인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사용 예제를 확인해 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기본 도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 마우스 스크롤 이벤트를 사용하여 인터랙션 포트폴리오 템플릿을 만들었을 때 외부 모델링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기도 했지만 기본 도형의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cene2 스크립트의 load models 함수를 보시면 됩니다. create box가 이렇게 두 부분에 쓰였는데 사이즈가 1인 옵션을 주어서 기본 도형인 박스를 각각 생성을 했었고요. 그 박스에 transforms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제어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재질인 머터리얼도 각각 할당하여 사용하였고 이 박스들의 마우스 스크롤 함에 따라 크기도 변경되고 위치도 움직이게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효과를 주었습니다. 실제 예제에서 확인해보면 아래쪽에 있는 게 씬2거든요. 지금 마우스 스크롤함에 따라서 기본 도형인 박스를 생성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박스는 이미 생성이 돼 있었고 스케일을 제가 확 줄여서 눈에 안 보이게끔 만들어 놓고 마우스 스크롤 하면서 이 스케일을 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크롤함에 따라서 회전 값을 주어서 카메라를 그 안쪽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연출을 했고 그 이후에 초록색 박스를 생성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케일과 포지션 모두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서
점점 커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리고 다시 작아지면서 모서리 쪽에 배치되도록 연출을 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외부 모델링 파일을 불러와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메쉬거든요. 이 얇은 선들, 펜, 방석, 카펫, 모니터, 본체, 모든 것들이 다 메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카메라에 이어서 메쉬까지 다뤄왔는데요. 메쉬를 진행했으니 다음 시간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머터리얼이 와야겠죠. 그러면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